쉽게 쉽게 봐주다 보면 선을 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선을 넘은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기뻤나 봅니다. 오랜만에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로 첫 식사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행복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시작이며 상식의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파의 승리, 거기서 2030의 승리가 지금의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가장 어려운 첫 관문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 시간을 지켜본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앞에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났고요. 사법부, 입법부, 언론 등 피하식별이 가능하게 됐죠. 흑과 백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상대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로 뽑은 가장 정당성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반국가 세력들의 진짜 내란을 목도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 같은데요. 지난 3개월 이것은 이재명의 난 또는 한동훈의 난이었다라고 말이죠. 14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안 될 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김문수 장관은요. 처음부터 다다시 를 요구했고 이 모두가 각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내란의 주범 그리고 공범 그리고 방관자 징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돈 속에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3시간 말이죠. 단순히 이게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이 국가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데요. 대통령은 단순한 개인 아니죠. 국정 전반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지는 가장 큰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신의 구속을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본인을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절반의 사상을 송두리째 바꿨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을 뚜껑을 탁 열고 내 5년의 임기 동안 평온하게 그들과 짜미짜미로 그냥 역사의 대통령 한 줄 기록하는 것으로 나는 좀 보신주의로 갔다라고 살짝 덮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마 아작 박살이 났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로움에 우리 국민들은 한 번 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를 고려한다라면서 석방을 거부했었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셨지만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박세현이가 윤석열 대통령 저녁 시간에 이렇게 깜깜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시면 국민들의 환호 그리고 이제 오늘과 같은 그
울음을 참고 있는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루 더 묵혔다. 뭐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완벽히 조롱이죠. 이 박세현이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특정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검찰 내부에서 충돌이 일었다. 자, 어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당장 석방하자라고 오더를 내린 상황에서 상명하복을 일으켰죠. 이 한동훈과 짬이 되어 있다라는 박세현 말입니다. 자, 석방을 두고 극심한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시선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520명 수사를 했다라고 하죠. 그냥 공포를 조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세현 어떤 사람인가? 박세현은요, 현대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거친 엘리트 검사입니다. 집안도 빵빵합니다. 느가부지 뭐하시노라는 느낌이네요. 이 DJ 김대중 정부 시절 때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순영 검찰총장. 한동훈 대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장인이죠. 진형구. 이 진형구도 김대중 정권에서 이 박순영 검찰총장과 함께 일하며 빵구 좀 꼈죠. 1999년에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습니다. 이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이 진형구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조폐공사의 구조 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파업을 유도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그리고 노동관계 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등으로 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 후배에게 휴대전화를 주고요. 또 10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와 박세현의 아버지 박순영은 찐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형구의 사위 한동훈과 박순영 검찰총장의 아들 박세현과 현대고 찐찐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동훈이 1992년 5기 현대고등학교, 박세현이 1994년 7기 2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박세현의 이력 중에서 가장 거슬리는 이력도 있네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이성윤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종결하지 않고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죠. 자, 한동훈이요,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말 그대로 잣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정치적 야망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치명적인 걸림돌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박세현이 한동훈을 도울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석방을 지연시켰다라는 게 단순히 법적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반발하는 박세현은 한동훈의 불확지다까지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죠. 이 사태를 주도한 핵심 세력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주범, 공범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 세력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 맛만 보고 떨어져 나갈 게 아니라 맛보고 제대로 뒤집어서 다 없애야 하는 상황.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대 조직들이 그 상황에서 결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헌법재판소, 법원, 공수처, 검찰 일부가 결탁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민주당과 연계된 법적 카르텔, 우덜법 연구회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콕 집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 그리고 특정 법조계 인사들이 내란을 기획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셨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이게 무기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요, 대한민국 법
법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마냥 뭐 편하게 살다 보니까 눈을 떴더니 번영의 국가니까 그냥 이 자유가 그냥 오는 것 같고 이 부가 그냥 오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치열한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진짜 국민이 이 자유를 지키고 부를 지켜야 하는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요. 허위 수사와 조작을 감행했죠.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요. 반 윤석열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할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죠. 정치적 싸움 아니다라는 것을 안 이상 대한민국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대적인 각성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없다라고 하면 법조 카르텔과 반국가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끝없이 혼란의 상황으로 만들 것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단순한 법적 절차로 땡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헌정 질서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다 라는 거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단디 똑띠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검찰의 반란, 정치적 사법권 남용,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국가 세력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우정 또 30번째 탄핵한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전까지 아마 이들은 극렬한 저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국민들이 명확히 알게 된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봐주다 보면 선을 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선을 넘은 겁니다. 탄핵 1번, 2번, 10번, 12번 이것들 돌았나? 그런데 그게 쉬워지면요. 어느 순간 용인을 하면요. 이것들이 선을 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철저하게 청산해야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반국가 세력의 일거척결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죠.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눈을 뜨고 이제 행동해야 될 때죠. 남은 시간 몰아칠 겁니다. 트럼프 2기와 함께 더욱 강력해진 윤석열 2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